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주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엔 좀 지긋지긋한 하락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오늘은 플러스를 보여줬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6주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그래서 나스닥은 1.59 올랐고 S&P는 1.86, 다우는 거의 2% 가까이 1.9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10불이 무너지면서 109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P 500 지금 쭉 보시면요, 테슬라라든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고, 월마트, 저번 주에 월마트, 코스트코 전부 다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에너지, 헬스케어, 파이낸셜 전부 다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만 보면 안 되고, 이걸 일단 한 달로 바꿔서 보면은 거의 피바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컨슈머 세크니컬, 테크놀로지 섹터, 파이낸스 섹터 전부 다 좋지 않다. 에너지만 좋다. 이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이런 기름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의화서 정도만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은 지금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금 쭉 보시면요. S&P는 지금 3,870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3,870을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은 하락 트렌드도 지금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좀 셀러프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사람들이 탄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오를 때는 또 이런 트렌드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셀러프가 나오면서 여기 필요 이상으로 셀러프가 나오게 된다면 3,6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3,600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지금 남은 현금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55를 뚫어야 돼요. 4,055 위에서 종가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MA20이 일단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4,055를 뚫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3,870 내일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3,870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트렌드 라인을 쭉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위에 트렌드 라인에 지금 딱 걸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채널 상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채널 상단에서 과연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채널 상단이라는 의미가 이런 약세장에서는 채널 상단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870까지 떨어지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마이너스 2.45% 충분히 갈 수 있고 마이너스 2.45% 더 나아가서 만약에 베어 트렌드가 만약에 정말 시작이 된다면 3,870 뚫리면은 어떻게 보면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베어 마켓의 정의는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르는 날도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제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내려가는 게 이제 베어 마켓이다. 이렇게 저점을 올려나가는 그런 게 이제 불 마켓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베어 마켓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3,870 떨어지면은 조금 전체적인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3,600까지 보셔야 된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3,870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보면요. 나스닥도 비슷한데요. 나스닥도 이제 여기 11,411까지 내려오면은 갭을 이제 필을 하는 거고요. 갭을 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나스닥이 많이 오르더라도 정통적인 강자 다우 S&P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때도 S&P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제가 12,195를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2%, 한 1.5%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 지금 하방에 한 5% 정도 남짓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97 여기까지 한 10% 정도. 그래서 S&P 나스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현금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195를 꼭 복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정말 풀트렌드 복귀가 힘들고 이제 베어마켓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고점부터 또 많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더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코렉션을 넘어서 베어마켓이다 라고 이제 칭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30%, 35% 정도 넘어가야 베어마켓에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실 분들은 1087 정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고 평단을 좀 낮추실 분들 오늘 라이브에서 좀 알려드렸는데 평단을 좀 낮추실 분들은 좀 더 밑에서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도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쳐서 일단 628불 잘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떨어지는 하락 트렌드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지선이 만났기 때문에 일단 628불을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단 628불 정도는 뚫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500불대, 400불대도 내려갈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400불대 가면 테슬라를 사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때 진짜 뭐 일론 머스크의 뭐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슬라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인베스터들이 떠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 상황, 항상 CEO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2년, 2년, 3년 안에 정말 막 떨어질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1, 2년 사이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보인다 이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테슬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고 앞으로 10년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400불까지 내려가면 400불까지 내려간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을 조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더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팔지 아니면 일단 놔둘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28불 잘 지켜줘야 되고요. 566불, 406불 이 정도 지금 기억을 하시면서 테슬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엔비디아는 곧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요번 어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지면 좀 위험하다. 하지만 153불 지금 알려드렸고요. 장중에 충분히 여기 147불, 149불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나스닥 S&P가 한 10%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한 128불까지 정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1, 2불 떨어졌다고 추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춰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현금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지지선 보시면서 153불, 128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애플을 보면은 항상 제가 시장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47불 리젝션 캔들 받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136불은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캔들, 저번 주 캔들에서. 그래서 오늘은 크게 올렸고 147불을 조금 도전을 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채널 상단, 채널 하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마켓이 베어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단에서 위로 올랐다가 다시 또 147불에서 리젝션 당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과연 147불 위로 뚫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첫 번째 숙제이고요. 두 번째는 146불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146불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 여기 전체적인 여기 상승 트렌드의 위에 상단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은 한 127불. 그래서 전체적인 나스닥 S&P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 120불 초반까지, 중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애플이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홀드 단계 정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추매 단계는 아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뭐 280, 290 이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하락 트렌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려고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false 브레이크를 보여주면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46불, 265불 이 사이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 트렌드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트렌드를 조금 보여주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246불이 떨어지지 않게 정말 중요하게 지금 보는 포인트가 246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246, 265 이 사이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애플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트렌드 이런 사인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매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도 비슷해요. 2150 잘 지켜줘야 된다. 지금 포스트가 2150이죠. 그래서 2150을 잘 지켜줘야 되고 여기를 지켜주지 이제 못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나스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시총이 큰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밑에 여기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갭을 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갭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2000불이 무너지면서 2002불 그다음에 1958불 요 사이에서 지금 갭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밑에까지 만약에 내려오려면은 그래도 한 10%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만약에 나스닥과 S&P가 거의 10% 이상 앞으로 더 이제 베어 마켓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뭐 이런 알파벳,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10% 이상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서 현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 MA20이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 비해서 살짝 더 내려가면서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율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권 지금 전쟁도 계속 가고 있고 그러면 기름값의 상승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베스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금 당장 입에 들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식시장은 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주식은 당분간은 좀 돈이 몰리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좀 호재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 주식시장의 운명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또 그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